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미래 트렌드로 환경보건도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미래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까 자사 산업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좀 들고 왔어요. 4차 산업 하게 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강의를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보게 되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뭐 1차 산업혁명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이미 지났고, 너무 빨리 지났죠, 사실은. 이게 4차 산업이라는 말로 바꿔요. 키워드가 보시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환경보건도 기존까지는 사실은 3차 산업 연결만 해도 큰 반향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환경보건하게 되면 결국 노출과 헬스, 건강, 이 임상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지금처럼 가는 보다는 좀 더 좀 나아지는 방향, 실제로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노출 평가 같은 경우에는 IoT 기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낮은 시간 단위로 측정을 되고 있고, 임상은 좀 더디긴 하지만 그 부분도 좀 가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참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스마트한 환경관리 체계로는 분명히 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별로 측정하는 기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단계로 뭐 1시간 단위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분 단위로도 나오고요. 그게 굉장히 촘촘해지고 그게 또 어떤 망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 많은 정보가 저희가 가용할 수 있게 간다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 도래를 하는 자체에서 환경보건도 좀 바꿔져야 돼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환경보건은 이벤트가 발생해요.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그거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중심을 갖는데, 지금처럼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사전에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예측을 해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그다음에 빅데이터로 모인 자료를 하게 되면 향후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출이라고 하게 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래서 환경보건의 패러다임은 그 전에는 어떤 원인을 규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건강에 나빠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섰어요. 어떤 물질이 나쁘다는 거,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려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얘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저감할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거기에 4차 산업이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안전도 포함된 기술이 IT 기술하고 건강하고 이어지는 연구를 해야지만 결국 저희가 이걸 왜 하겠어요? 그죠? 노출 모니터링 한다는 자체는 건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IoT, 그죠?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환경 보건, 이런 연구가 같이 융합돼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얘기할 거는 요거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연구 중 하나는 이제 안전 그리드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분 이제 환경 보건의 커다란 이제 우산 속에서 또 다른 이제 물리적인 보건인 거죠. 사고 자체가 나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히다든지 이런 것들을 IoT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IoT 솔루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제조업 이런 데서 많이 적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공사 현장에 많이 보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에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IoT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줌으로써 이거는 오도 가는 시민들 한테도 정보를 주긴 하지만 관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종의 모니터링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요 자체가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는 어쨌든 미세먼지가 분진이죠. 많이 날리게 되면 여러분 지나다니면 많이 봤을 거예요. 분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근데 하루 종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방을 한다는 점들.
또 실제로 작업자 안전에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뭐 사고를 내려고 냈겠어요. 실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어떤 페어링을 해요. 기계 자체가 여기 보는 것처럼 중장비에 어떤 장비가 있어서 헬멧을 쓴 작업자가 뒤에 있으면 사각지대에 있지만 가까이 있을 때 알람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비대에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덜 기울음을 방지를 통해서 떨어짐을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션 센서가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 산업환경보건 요걸 했는데 로봇에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로봇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게 되면 늘 보던 것만 보고 놓칠 수 있는데 로봇은 무삭제로 모든 정보를 다 하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뭐가 달라졌는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건에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결국 센서 기술이라는 특정 기술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환경 유해인, 특히 실내 공기 내에서의 유해인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저희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물론 신뢰도 높아가겠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모니터링 기술은 단순히 지금의 공간 하나의 모니터링보다는 격자 구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 인자, 뭐 라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온습도라는 것들이 예전에 하나만 있었는데 벽에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는 격자처럼 만들어서 이 격자 안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높은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이 공간 안에 높아서 위험할 수 있는 걸 알긴 하겠지만 그 특정 공간에 높은 걸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예방이 되는 거예요. 저감이 되는 거예요. 핀포인트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출 정보가 결국 IoT망을 이용해서 AI를 통해서 예측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의 큰 축으로 변화할 거다라고 기대하시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하나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중앙에서 내지는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근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주변의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많은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수용체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르게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장비에서 오는 자료들을 이 안에 플랫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도 필요하고요. 정부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행동이 뭔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예요. 어떤 미세먼지 위험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곳은 내가 계속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보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잠깐 피하는 자체가 노출은 사실은 저감도 중요하지만 회피 있죠? 어버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어디서 피해야 돼? 얼만큼 피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이런 플랫폼에서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으니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많은 지금 상당 부분을 모니터링, 환경 유해인자의 측정에 방점을 많이 뒀어요. 그만큼 지금의 기술에서는 비대면이긴 하지만 요 환경 측정 부분에 대한 자료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실제로 특정 값만큼에도 신뢰도를
활동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또 아까 보여드린 IoT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모이게 돼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요. 저희가 할 게 많아요. 빅데이터다 보니까 예측도 할 수 있고요. 이거의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결국은 건강한 삶은 이게 이제 노출이 돼서 건강이 되는데 요거를 노출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얘가 이 건강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빅데이터 정보랑 건강 정보가 같이 등가로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죠, 원인도 찾아내고요, 예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있는 그 환경보건은 이 임상 부분을 충분히 좀 강화해야 되는 게 나아질 거예요.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굉장히 초창기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측정하는 걸 수 있지만 이제 병원에서 가서 하는 많은 건강 검진은 뭐다? 그렇죠. 이미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사전에 예방돼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려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방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거예요. 병원에 이미 와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뿐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고 또 다른 연구가 뭐냐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걸 좀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면 이런 노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올라올 거다. 근데 임상 정보가 저희가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몸에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서 증상 변화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증상 변화가 나빠진 것들을 같이 이 플랫폼 쪽에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게 1000씩에 있는 증상 중에서 1000명이라고 하는 그렁그렁한 소리, 위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파형이 좀 달라요. 이런 노멀 브리딩에서 나온 소리랑 이 위징에서 나온 소리가 굉장히 좀 파형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로 모이겠죠. 지금 노출 정보도 초당 나올 수도 있고요, 분당 나올 수도 있고, 이 임상 정보도 거기에 맞춰서 페어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초당 나온다 치면 24시간 하면 계산이 어렵죠. 24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하게 되면 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뭐 몇 개월, 수개월,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질환자의 어떤 패턴, 증상 변화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농도 수준이 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 우리가 예방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건강 노출하고 그래서 건강 정보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연구를 굉장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제 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디바이스를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건데요. 굉장히 씬하고 얇고요. 그다음에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오래 사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좀 약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가 증상이 1000씩 같은 경우에 악화되면 기도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렁그렁한 소리가 들리게 돼요. 이 그렁그렁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증상이 나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노멀 브리딩 형태라고 그러면 이 위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형이 달라지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익스플로레이션 하게 되면 들숨과 날숨으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위징 피크가 나오게 돼요. 우리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보게 되면 노멀 브리딩보다는 이 낮은 쪽에서 훨씬 더 높은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건데 소리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를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환자를 통해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넬레이션, 익셀레이션 했는데 이렇게 위징 부분이 나왔다는 것도 확인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COPD 환자인데 보시면 여기 확실히 좀 높은 형태의 모형을 나오겠죠? 있어요. 저로 아이한테도 냈는데요. 여기 이제 이넬레이션, 익셀레이션인데 이거는 소리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영아인데 영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천식 증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천식 증상을 진단할 때 이렇게 폐 활량에 있는 공기량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불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치를 붙여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인헬레이션에서 아주 노멀 브리딩 오다가 위직으로 나오는 그렁그렁한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들어봐서 보는 걸 보겠습니다. 노멀 브리딩이에요. 지금 보시죠? 들리시죠? 마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게 윙 하는 소리가 들려서 증상이 나빠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횟수가 몇 번인지, 얼만큼 자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상 확인하는 걸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제 의료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다른 환경에서도 환경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패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이제 문제다 보니까 롱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조끼에다가 배지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용해서 이걸 블루투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버로 보내서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 빅데이터랑 연구하는 게 또 다른 트렌드로 임상 분야로 함께 나올 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임상 자료를 얻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분야에 활용할 때에 대한 걸 모은 약간 동영상입니다.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내지는 환경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처럼 평소에 이제 늘 관리해 오곤 있지만 이 환경 보건 문제가 늘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한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코로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가 바이러스를 다루지 않지만 유해 미생물은 관리하고 있어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총부유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물질들이 실제로 환경의 오염의 척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몸에 노출되게 되면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같이 어떤 일시적으로 아니면 나이에 의해서 면역력이 좀
약해진 그룹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유해 미생물 관리 측정 방법은 일회성이었어요. 어떤 측정 방법을 냈고 그다음에 매뉴얼리 측정해야 되고 또 매뉴얼리 키워서 이거를 개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것도 역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4차 산업 화두에 맞지 않아요. 실시간 해야 되고요. 실시간 해야지만 사전 예방이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새로운 기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미세먼지 같은 IoT 기기에 다르게 이 생물은 실시간 장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반응도 어렵고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실제로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외국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중 하나인 건데 결국은 그런 유해 미생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 중 하나는 대중교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런 스와핑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들이 어떤 군이 있는지를 찾게 되게 되면 어떤 게 그러면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 지역에 그다음에 이 브루클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하철 모든 걸 조사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나오죠. 저기 딱 보게 되면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쵸 유해 미생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종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펠코커스 아우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내성균이 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역이 많은데 여러분 요쪽에 그 할라임 입구 있는 곳에 지하철이에요. 아무래도 어느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홍대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반면에 뭐 사람 좀 적게 오는 곳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그러면 그죠? 그죠? 이 사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자, 환경보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패러다임 있잖아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일회성보다는 실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 특정한 그 미생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나온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국내도 이게 지금 미국만 뉴욕만 나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다 이거야. 요거는 이제 별개로 저희가 조사한 곳이에요. 뭐 A 지하철역인데 말할 수는 없고요. 있는 곳에서 한번 스와핑을 해봤더니 약 한 9천여 종의 세균이 발견됐고요. 그중에는 곰팡이는 한 2천여 종, 굉장히 많죠. 뭐 건강에 유해한 걸 떠나서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약 1,000종 이상이 발견된 거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저희 주변에도 지금 유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하게 위험한 균이 알려지면 그 유해 미생물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 개발이 환경보건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메타서브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소시엄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넣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기술이 이제 이 접근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 걸 좀 보게 되면 그 발생됐을 때 21년 3월에 처음에 대구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조사했더니 이렇게 많은 유해 생물이 나왔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긴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 봤더니 그 이후 측정했더니 줄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방역을 한 거예요. 효과적이죠.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를 실시간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게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자료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 측정 기기를 만들어요. 초소형의 기기도 있고요. 실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잡고요. 그 다음에 바로 키트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장에 적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임상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환경 유해인자를 실시간 IoT를 이용한 측정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있는 기기 중에 하나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컨셉추얼리 만든 건데 이렇게 있다 없다라는 스크리닝 장비 좀 더 상세 좀 집중 장비를 넣어서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있는 걸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있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플랫폼이 필요하죠. 역시 그런 자료들이 모여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측정 장비의 자료가 오게 되면 이 중앙에서 이용해서 이 대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만약 해야 될 것 같으면
방역을 할 거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진행되고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향후 환경 보건에서 저희가 나아갈 건 그냥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전에 과거에 못했던 부분이에요. 환경 난제처럼 어떻게 이 원인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환경 정보를 얻는데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실시간이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빅데이터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결국은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원인이야, 이게 해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해로움이 찾아서 나오게 되면 정책적으로 얘를 줄일 노력을 할 거고요. 얘를 줄이기 전까지 적응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을 주는 기술들이 결국 4차 산업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평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배웠던 이렇게 매뉴얼리 측정하고 얻는 기술은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실시간 측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섭렵하셔야 되고요. 늘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니터링 추세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임상 부분이요, 여전히 좀 갈 길이 좀 멀어요. 환경 보건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다른 뭐 보건복지부나 의사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료는 아니지만 퍼블릭 헬스 차원에서 예방은 저희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모니터링, 스크리닝 장비 내지는 자료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있어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빅데이터를 말씀드렸죠. 모델링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우리 젊은 환경보건인들 내지는 관련 분들은 이런 변한 트렌드를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제가 하는 건 느끼는 것보다 빠르게 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새롭게 와보다는 연구의 이런 패러다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갈 수 있을 생각이 들어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